먼저 친이계 의원인 김용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어제 의원총회 공개하느냐 마냐를 놓고 출마부터 삐걱거렸는데요. 결국 이 표결을 거쳐서 당 지도부가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습니다마는 굳이 의총을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는 뭔지요? 의원총회 공개 여부는 통상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결정해온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 토론은 대체로 비공개였습니다. 새삼스럽게 이번만 비공개냐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예. 그래서 어제 금방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내 지도부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대부분 비공개에 찬성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비공개였지만 그 내용은 가감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도 비공개입니까? 오늘도 만약에 공개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면 의원들 총의를 물을 겁니다. 원내 지도부에서. 의원총회 내내 이 반박하고 재반박이 맞서는 격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제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정식으로 토론을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나라당에는 당원 당규가 정한 대로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의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으로서는 존립할 명분이 없겠지요. 저는 이것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예. 가장 큰 쟁점이 어떤 것이었는지요? 역시 세종시 원안, 그리고 정부의 대안, 그리고 일부 의원이 내놓으신 절충안의 타당성을 놓고 토론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의 화합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토론되었습니다. 예. 이 정식 토론의 시작이라는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예. 이 첫 의총이었습니다마는, 일단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수정안하고 원안으로 나눠진 이 당내 의견 판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저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토론 과정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이 이제 토론되고 대립하고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대안이 충청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도움이 될 거라는 공감대가 조금씩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의견 판도가 좀 수정안 쪽으로 많이 기울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 내내 토론이 이어지면은 글쎄요, 과연 이 원안 찬성을 주장하는 그 친박계의 설득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쉽지 않을 거라는 점 인정합니다. 예.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즉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여론의 변화를 설날 전후 민심의 변화로 생각했는데요. 역시 우리 당내에 지금 첨예한 대립이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당내의 토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또다시 한번 큰 민심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어제 의총에 불참했는데 결국 이 원안 고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박 전 대표 불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새삼스럽지는 않고요. 박근혜 대표께서는 그간 여러 차례 본인의 입장을 밝혀오셨기 때문에 굳이 의총에 참여하셔서 의견을 피력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논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헌상 보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113명 이상이 찬성하는 결론을 얻어야 이 당론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 한 20여 명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수정안으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저는 그것 또한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은 몇 분이 내신 절충안을 들여다보면 수도 분할의 위험성과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정부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설득이 가능하다.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절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김무성 의원이 내놓은 이 정부 부처 이전 대신에 이 독립기관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절충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라든가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 겁니까? 일단 우선 김무성 의원님의 당에 대한 충정과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네.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세종시 원안, 정부의 대안, 김무성 의원님의 절충안 모두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무성 의원 절충안에 대해서 박 전 대표는 가치 없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또한 박근혜 전 대표가 그간 고수해 오신 그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크게 새삼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네.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안이든 정부의 대안이든
김무성 의원의 절충안이든 누구 한 사람의 신념에 따라서 이 문제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 의원들 간의 치열한 토론, 경쟁을 통해서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 모색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러 가지 뭐 원칙들이 존재할 텐데요. 박근혜 전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신뢰 문제랄지 아니면 대통령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 발전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된다는지 이런 몇 가지 큰 원칙들이 뭔가 중요한 어떤 이 토론을 하다 보면은 네. 중요한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사실 이미 개파 간의 이견은 확인이 됐고 예. 그걸 다시 반복한다면 논의를 진전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일 텐데 예. 그런 전제하에서 의총안에서 원안과 수정안 외에 예. 새로운 당론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연히 정치가 그런 거고요. 당내 토론이라는 게 일방의 주장을 꼭 관철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 문제는 이때까지 토론 자체가 봉쇄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물꼬를 튼 게 중요하고요. 앞으로 지금 4일간 남은 토론 과정에서도 정말 아주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안들이 나온다면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않겠습니까? 예. 그나마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수정안이 이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서너 개 이상 오는 안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의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당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진 얘기인지요? 일단 제 말씀은 와전된 거고요. 와전이 예,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당내에서 부처 일부 부처의 이전도 가능하다는 논의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본령이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와 토론, 경쟁하면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 문제를 제가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그렇다면은 이 드리겠습니다. 서너 개 부처 이전에 대한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26일까지 이제 끝장 토론을 벌이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타협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설령 타협이 이루어지더라도 수도 분할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무성 의원께서 제출하신 절충안, 만약에 이것이 국정 비율을 어떤 것보다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물론 100점은 맞을 수 없겠지만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은 이를 대안 중에 하나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아마 좋은 대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협안이 나오더라도 수도 분할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정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입장이시군요. 이 친박계 내부에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떤 문제 제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청와대의 참모진이 이제 거기에 개입했다라는 건데요. 예. 이 세종시 이 문제에 관해서요. 예. 그러니까 저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마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우리 홍사덕 의원님께서 이것저것 친박 의원들에 대한 뒷조사 얘기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당이고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정확하게 근거 자료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 관계자는 당연히 엄중하게 문책하는 게 맞고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홍사덕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게 예.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26일까지 매일 의원총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친박계 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는지요? 의원총회의 개최 여부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들이 요구와 원내 지도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친박계 의원들이 좀 불참을 하게 될 경우에도 계속 열리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참도 의사표시의 하나로 인정하고요. 네. 또 참석하신 분들의 의사도 매우 중요하니까
그 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이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 건죠? 이 당론 결정 과정이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일단 정부의 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후에야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론 이 표결이요. 그래서 저는 뭐 빨라도 3월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당론 표결은 어떻게 되는지요? 당론을 위한 표결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정부의 안이 국회로 넘어와야 그 이후에 결정을 할 것이다. 그렇죠, 예. 예. 의총에서 토론은 하지만은 이 당론 변경을 위한 표결을 할 경우에 친박계 의원들의 경우 이 전원 불참하기로 또 의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친박계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서도 표결이 가능한 건지요? 저는 민주주의 원리상 표결에 불참하는 것도 자기 의사의 표현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가 불참하더라도 참석한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한 당론 변경 과정의 형식과 절차가 정당하다면 그 표결 결과의 효과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표결이 이루어져서 당론이 정해진다고 해도 예. 이 친박이 실제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아마 예. 이 문제는 이제 이것이 권고적 당론이냐, 강제적 당론이냐를 따지는 건데요. 예. 이것은 예전의 상황에 준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한나라당이 당론을 채택하였을 경우 그것이 뭐 강제적 당론이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강제적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위 본회의장에서 그 부결 의사를 표시한 분들도 계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당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아마 그거에 준해서 그걸 이번도 참고하면 처리하면 될 것 된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나라당 친이계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